좋아요, 구독.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우리 금융지주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서현이화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승부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중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안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어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4대 금융지주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신한지주,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좋게 보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4대 금융지주 2분기 순이익이 6%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전년 대비해서 28% 이상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8,545억 정도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평균 6%,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하나은행 같은 경우 한 8%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는 28%,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평균 6%의 상당 부분이 다 우리 금융지주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ELS죠. 홍콩 ELS에 관련돼서 대부분의 이제 은행사들이 1분기에 송각 처리 비용을 다 넣어놨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반등을 그 사이에 좀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순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금융 관련된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지주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말이 금융지주지 지금 우리 금융지주는 증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걸 NH로 매각을 한 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 인수를 계속해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마무리되면 종합금융지주사로 변화가 되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증권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 금융지주를 겸하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밸류업 관련해서 약간 배당을 좀 증가시키거나 뭐 이런 정책을 3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은행사 대비해서 배당이 좀 인색한 은행이었죠. 왜냐하면 정부 지분이 좀 많은 것들도 좀 있었고 약간 배당을 하는데 조금 다른 은행하고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주가가 의외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외국인들 좀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기간도 꽤 이번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14,000원 전후로 해서 수급이 기간 매수로 전환되었고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은행주들이 뭐 폭등할 가능성은 없지만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대피처로 은행주를 선택을 하신다라면 우리금융지주 충분히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13,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6,000원 1.5표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은행, 우리 금융지주가 네. 횡령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 우리은행이 지금 네. 2년 전에 600억 횡령 터져서 한번 네.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너희 은행이냐라는 소리까지 네. 나오고 근데 이제 최근에도 100억대 횡령이 또 네. 터지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뭐 이제 그런 악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회수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나온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약간 그런 방망 경영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4대 은행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우리은행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더 좀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와 관련된 리스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현 이화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차 인도 IPO 이야기 나왔을 때 같이 좀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차량 부품 관련주로 지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의 내외장재라든가 그다음에 시트 제작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 범퍼라든가 이런 그 어셈블리죠. 근데 여기서 아세이라고 불렀는데 어셈블리들을 만드는 그런 상당히 그 어느 정도는 모듈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3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순이익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동안 주목을 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의외로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도 IPO 수혜주로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해킹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의 주가 조정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해외에서 그 다크웹에서 현재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팔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게 단순하게 현대기아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BMW, 벤츠, 폭스바겐, 그다음에 아우디, 닛산 같은 이런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245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대략 6거래일 정도에 맞춰 가지고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가면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6거래일 동안 해 가지고서 위아래로 좀 흔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자리, 즉 2450원짜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현재 단단한 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1차 목표가 24,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손절가로는 약간 좀 여유 있게 둡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대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목은 급등과 급락이 어느 정도 있고 튀어오를 때는 상당히 그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리고 많이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유 있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